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CLC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시 2월, 정시 추합, 그리고 추가 모집이란 이 3단계에서 잠깐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수시 미등록 2월 인원이란 수시에서 모집 단위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로 2월 시키는 인원을 말합니다.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중복 합격 등으로 인해 미등록이 발생할 경우 수시 모집에서 계획된 인원보다 적은 수의 학생만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모자란 수만큼의 인원을 정시로 2월에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 것을 수시 2월이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미충원에 따라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불수능으로 2월 인원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왔던 것은 반대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 자체가 줄어들었고 지방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 부담을 느껴서 수시 추가 합격에 사활을 건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시에서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마무리하고 나면 많은 대학들이 올해 같은 경우 즉 2020년은 2월 11일 금요일부터 1차 추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추가 합격 추합 발표 시작 시점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발표 종료 시점은 올해 같은 경우 2022년 2월 20일 저녁 9시까지로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교협이 정하고 있는 통보 마감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추가 모집은 뭐냐면 추합이랑 다른 것으로서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를 거치고도 계획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2022년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27일 저녁 9시까지 발표하고 등록은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대학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부 대학만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가 모집은 조금 안 좋은 대학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계열이라든가, 건동홍순 라인의 그 학교들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 제가 올해 추가 모집되는 학교는 여기 자막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쨌거나, 추가 모집까지 완료되면 더 이상 올해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일반대 진학의 마지막 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이과 통합수능과 교차 지원 활성화의 여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정시로, 문과 학생들은 수시로 좀 헤쳐모여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어부지리로서 그동안 외고가 인기가 참 없었는데 외고의 인기가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수능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들이 유리해졌다 보니까 교차 지원도 하고 이른바 문과 침공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따라서 문과 학생들은 더더욱 정시에 부담을 느끼고 문과 수시에 올인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고교 블라인드라 해서 이렇게 학교를 나타낼 수 없지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특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보면 얘가 외고 출신이라는 게 분명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차원이 다르게 준비된 게 보이니까 중학교 때 이미 얘는 문과 특성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다른 게 다 동일하다면 이과를 선택한 게 유리하다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다만 학생이 문과 성향이 게 명백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외고로 가서 목숨 걸고 수시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서 외고가 계속 미달도 나고 이런 좀 인기가 떨어졌던 게 몇 년간의 경향인데 외고 인기 부활을 될 가능성이 오히려 어부지리로 커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수시에서의 고교 블라인드 제도 그리고 정시 확대되는 이런 대입 전형의 기조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입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서울대에선 고교 블라인드가 특목자사고 및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그 최상위 일반고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연고 소송학급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교 선택할 때 특목자사고랑 또는 이제 좀 내신 따기는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최상위 일반고를 선택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다 있게 된 겁니다. 즉, 나는 확실히 서울대라고 한다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특목자사고나 최상위 일반고 하는 게 더 나아진 것 같고, 연고 소송안에서는 고민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요건 수시 얘기고 정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기조에 비추어서 첫 번째, 재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고 목표로 둔다고 하면 역시 정시 대비 잘해주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된 특목 자사고 및 최상위 일반고 선택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꾸 얘기해주는 교육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성실해서 다른 친구들이 놀아도 나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근데 경쟁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 겪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 들어가서 3년 내내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전략이 이 고교 온라인인데도 그다음 정시 확대 기조의 시대에 맞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 논리는 그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최상위권 등급을 유지한다는 거고 최상위 등급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른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특목자사고 및 최상위 일반고 선택이 실패할 확률이 적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친구들, 즉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서 3년 내내 최상위권을 유지한다. 여기는 흔히 말하는 도 아니면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완전 망하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지 못해서 자꾸 분위기에 놀리는 학생들은 일단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즉, 분위기에 잘 휩쓸리고 경쟁도 잘 견뎌내지 못한 학생에게 최상위권 대학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든가 아니면 경쟁을 잘 견뎌내든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해내야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 그 대학교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이제 학생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골라서 이렇게 교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이런 고교 학점제가 점점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이동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끔 문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고교 학점제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는 수업인데, 교육 철학적 차원이 아닌 철저한 입시의 유불리 차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왜 그러냐 하면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왜 많은 그 교총이라든가 선생님 단체에서 고교 학점제의 확대와 정시 확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역으로 비틀어 보면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교 학점제 과목을 찾아가서 듣는 것은 정말 많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입시의 차원에서는 말리고 싶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올해 대학 대입 준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서 같은 거는 양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거나 반대로 내가 모자란 비교과 활동을 보충하는 용도로 영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올해 2022년 고3이 마지막 자소서 세대입니다. 마지막 자소서 세대인데 벌써 자소서를 폐지한 학교도 굉장히 많고 2022년 2월 20일 현재 기준에 성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여기는 여전히 자소서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 서울대, 연대, 숙대는 아직 그러니까 폐지할지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어쨌거나 자소서 폐지 학교도 굉장히 늘었고 자소서가 폐지된다면 당연한 효과로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즉 학생부의 기재는 내신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상황이 중요해지고 거기다 대학별로 면접이 있다면 면접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막상식. 사실은 면접과 관련해서 토막상식입니다. 두 가지만 언급할까 합니다. 일단 국제적인 걸로 관련해서는 도망간 대통령과 항전하는 대통령 구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에 쫓겨서 현금 다발을 짓고 국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라고 비난을 받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하고 전직 코미디언이었다가 부패한 여당 후보를 물리치고 압도적인 지로 대통령이 된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면접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참고로 그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이 현금 다발을 들고 가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안 밝혀져 있지만 도피한 건 사실이니까 그 양반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에 남아서 항전하고 있는 전직 코미디언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측근을 욕지게 앉히고 무능한 상황 판단력과 외교력을 보여준 선동 정치가라는 나쁜 부정적 평가와 러시아군이 코앞에까지 진격했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가라는 양면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양면적 평가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진보 보수 진영의 그 편가르기 논리에 뒤엉켜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보면 감정적인 언사가 뭐 조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논술이나 면접 시험장에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평가를 내릴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적인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를 논리적 타당한 기준과 논거를 제시해서 표시해야지 이런 자칫 잘못해서 감정적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다음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있죠.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요 네 단어 정도는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적어도 논술이나 면접 답변 도중에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CLC 뉴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쪽지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CLC 랩 J였습니다. 감사합니다.